지금이야. 철호의 재촉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한 높이였죠. 축제의 불빛들이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해옥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요? 녹음 목걸이에 담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봄 축제를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민혜옥은 시내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축제 기간이면 늘 행사장에 야식을 배달했습니다. 행사장 도우미들이 밤늦게까지 준비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해옥은 찻집 문을 닫고 보온통을 들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죠. 행사장 스태프들이 야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추차와 떡을 챙긴 보온통이 묵직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고생이 많네. 행사장 뒷동선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띄엄띄엄 비쳤죠. 폭죽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철문에는 경고 표시가 붙어 있었죠. 해옥이 모퉁이를 돌려는 순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다 내 실수야. 며느리 설인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해옥은 발걸음을 멈췄죠. 컨테이너 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왜 불법 폭죽 들여오자고 한 건 누구야?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강철우였죠. 불꽃놀이 납품업자였습니다. 그 직원이 왜 거기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오늘은 내가 뒤집었어. 창고에서 혼자 실수했다고 하면 돼. 설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때 해옥의 목에 걸린 녹음 목걸이가 가슴 위에서 흔들렸죠. 작년 추석에 다혜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다니실 때 위급하면 누르라고 했죠. 중요한 대화나 약속을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죠.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입만 닫으면 끝이야. 신고는 내일 아침에 하자. 지금은 늦었잖아. 철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죠. 해옥은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보온통을 든 채 자연스럽게 걸었죠. 어머님? 설인이 모퉁이를 돌며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눈가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야식 가져왔어. 다들 배고플 것 같아서. 해옥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설인의 눈이 가늘어졌죠. 시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지.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설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아니에요. 리허설 점검하느라 늦었네요. 들어가세요. 제가 야식 전할게요. 그래. 고맙다. 해옥이 보온통을 건넸습니다. 설인의 손이 떨렸죠. 철우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인사가 어색했습니다. 해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죠.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까지 걸음을 늦추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해옥은 목걸이를 확인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오늘은 내가 뒤집었어. 설인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해옥의 손이 떨렸죠. 손녀방 문이 열렸습니다. 다혜가 나왔죠.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안 주무세요? 금방 잘 거야. 너도 얼른 자. 다혜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해옥은 다시 녹음을 들었죠. 분명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축제 리허설 중 폭죽 사고로 도우미 한 명이 숨졌다는 내용이었죠. 창고에서 혼자 정리하다 실수로 폭죽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해옥은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설인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왔죠. 뒷좌석에서 다혜가 내렸습니다. 할머니, 다혜가 뛰어왔습니다. 가방을 벗으며 말했죠. 엄마가 오늘 바쁘대요. 축제 준비 때문에. 그래, 힘들겠네. 설인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어머님, 다혜 좀 봐주세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서린이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돌아보며 물었죠. 어제 집에 몇 시에 오셨어요? 10시 반쯤? 왜? 아니에요. 그냥요. 서린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다혜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화면을 보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화면에 문자가 떴습니다. 서린이 누군가에게 보낸 메시지였죠. 이틀 뒤 관람차로 마무리. 창고 얘기 꺼내면 끝장. 해옥이 화면을 봤습니다. 다혜가 캡처 버튼을 눌렀죠. 엄마가 실수로 제 폰에 보낸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글쎄, 축제 준비 얘기겠지. 해옥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빠르게 뛰었죠. 관람차 마무리, 끝장. 불길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이 퇴근했습니다. 오락실 문을 늦게 닫았다고 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해옥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요즘 비 때문에 힘들지? 도윤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죠.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화면을 봤죠. 서린의 메시지였습니다. 표정이 굳었죠. 서린이가 뭐래? 축제 준비 때문에 못 들어온대요. 걱정 말라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옥은 아들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해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녹음을 들었죠. 입만 닫으면 끝이야. 철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직원은 정말 사고로 죽은 걸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린의 메시지였죠. 어머님, 내일 밤에 시간 있으세요? 유리미로 구경시켜 드릴게요. 축제 전에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해옥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고맙다.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축제 준비로 분주한 행사장이 보였죠.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관람차가 천천히 돌고 있었죠. 다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러 온 것 같았죠. 할머니, 안 주무세요? 곧 잘 거야. 다혜가 해옥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죠.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밤에 전화 많이 하고 아빠한테도 뭐라고 하고 그냥 축제 때문에 예민한가 보다.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해옥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둘째 날 밤 9시였습니다. 해옥은 약속 장소로 나섰죠. 행사장 입구에 서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서린의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눈가에 긴장이 보였죠. 미로가 어디에 있니? 이쪽이에요. 제가 팀장 권한으로 마스터키 받아뒀어요. 축제 전에 미리 점검도 할 겸. 서린이 앞서 걸었습니다. 유리미로 체험관은 행사장 안쪽에 있었죠. 투명한 유리벽들이 복잡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입구 위에 환한 조명이 켜져 있었죠. 낮에는 사람이 많아서 구경하기 힘들어요. 지금이 딱 좋죠. 서린이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서자 유리벽에 조명이 반사되었습니다. 거울처럼 비치는 곳도 있었죠.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와요. 여기서요. 서린이 해옥을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복잡한 길을 돌고 돌았죠. 해옥은 방향을 기억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서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는 척했죠. 그러다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금방 올게요. 조명 스위치 확인하고. 그래. 서린이 빠른 걸음으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죠.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안내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설이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해옥이 왔던 길로 가려 했지만 유리벽에 부딪혔죠. 다른 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리벽들이 미로를 만들었죠. 출구를 찾아 걸었습니다. 막다른 길이 나타났죠.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또 막혔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죠. 비상구 표시를 찾았습니다. 초록 불빛이 저 멀리 보였죠. 그쪽으로 갔습니다. 비상문에 도착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긴 것 같았죠. 누구 없어요? 목소리가 유리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해옥은 목걸이의 버튼을 눌렀죠. 빨간 불빛이 켜졌습니다. 민혜옥입니다. 유리 미로 안에 갇혔어요. 이설인이 데려왔는데 사라졌습니다. 녹음을 하며 걸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립스틱을 꺼냈죠. 유리벽에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지나온 길을 표시했죠.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이었죠.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해옥이 소리쳤습니다. 청소 직원이 나타났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왜 여기 계세요? 벌써 폐관 시간인데 문이 잠겨서 나갈 수가 없어요. 직원이 비상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흔들어 봤죠. 이상하네. 밖에서 잠긴 것 같은데요. 공용키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해옥이 밖으로 나왔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장난친 건가? 비상문을 밖에서 잠그다니.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해옥은 주차장으로 걸었죠. 설인의 차는 없었습니다. 이미 떠난 것 같았죠. 복도 끝에서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너는 여기 왜 있어? 도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었죠.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설인이가 연락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해옥은 아들의 떨리는 손을 봤죠. 도윤은 여기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망을 본 것 같았죠. 순찰 시간 확인했어? 도윤의 휴대폰에서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설인의 목소리였죠. 도윤이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가요, 엄마. 도윤이 해옥의 팔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죄책감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침묵했죠. 차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다혜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죠. 할머니, 늦었네요. 미로 구경 갔다 왔어. 다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없었죠. 아빠와 할머니만 들어왔습니다. 엄마는요? 일 있대. 도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해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목걸이를 재생했습니다. 민혜옥입니다. 유리 미로 안에 갇혔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창밖으로 관람차가 보였습니다. 불빛을 반짝이며 천천히 돌고 있었죠.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새벽 2시 해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죠. 물을 마시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설인이었죠. 아직 안 주무세요? 설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미로에서 있었던 일은 없던 것처럼 행동했죠. 미로에서 왜 그냥 갔니? 죄송해요. 급한 전화가 와서. 도윤 오빠 보냈는데 못 만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해옥은 며느리의 눈을 봤죠. 차갑고 계산적인 눈이었습니다.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자. 설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자 해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엌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죠.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도윤이 순찰 시간을 확인했다는 것도 적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해옥이 중얼거렸습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죠. 행사장에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축제는 이틀 뒤였죠. 그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옥은 일찍 일어났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이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였습니다. 해옥이 아들을 봤죠. 뭐가 미안한데? 그냥 모든 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죠.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해옥이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밥을 먹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거웠죠. 오후 3시였습니다. 해옥은 찻집 문을 닫고 행사장으로 향했죠. 어제 미로 사건 이후 첫 외출이었습니다. 목걸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배터리는 충분했습니다. 행사장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폭죽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있었죠. 철우가 트럭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해옥을 보자 어색하게 웃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 준비가 많이 바쁘구나. 철우가 컨테이너를 가리켰습니다. 철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죠. 추억 전시품 보여드릴게요. 작년 축제 때 쓴 폭죽 잔해로 만든 거예요. 이상한 제안이었습니다. 해옥은 망설였죠. 하지만 거절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철우가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철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죠. 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전구 하나만 켜져 있었죠. 해옥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벽면에 폭죽 잔해들이 걸려 있었죠. 화약 냄새가 났습니다. 숨이 답답했죠. 이건 작년에. 철우의 설명이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죠. 해옥이 돌아보는 순간 철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소리가 울렸죠. 철우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해옥이 문을 밀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밖에서 자물쇠를 건 것 같았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죠. 해옥은 목걸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해옥입니다. 폭죽 컨테이너에 갇혔어요. 강철우가 가뒀습니다. 바닥을 발로 쾅쾅 두드렸습니다. 철판이 울렸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아래쪽을 봤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풀었죠. 틈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목걸이가 밖으로 떨어졌죠. 계속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죠.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죠. 뭔 소리야? 박복래의 목소리였습니다. 솜사탕 노점을 하는 이웃이었죠. 매일 이 뒷동선으로 물건을 나릅니다. 복래야. 나야, 해옥이. 어머, 해옥 언니? 복래가 문 앞으로 왔습니다. 환기구 아래 떨어진 목걸이를 봤죠. 반짝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언니, 거기 갇혔어요? 빨리 사람 불러줘. 복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안전요원에게 전화했죠. 컨테이너에 사람이 갇혔어요. 빨리 와주세요. 5분도 안 되어 안전요원이 도착했습니다. 절단기를 가져왔죠. 자물쇠를 끊었습니다. 철문이 열렸죠. 해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복래가 부축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안전요원이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컨테이너 번호와 시간을 적었죠. 누가 가둔 거예요? 실수였을 거야. 내가 안에 있는 줄 모르고. 해옥은 거짓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안전요원이 CCTV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돌아와서 말했죠. 강철우 씨가 혼자 들어갔다 나온 게 찍혔네요. 3시 10분에 문 닫고 간 것도요.
컨테이너 개폐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철호의 출입 기록이 명확했죠. 해옥은 이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복례가 목걸이를 주었습니다. 해옥에게 건넸죠. 이거 언니 거죠? 응. 정말 고마워.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빨간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녹음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밤이 되자 다혜가 해옥 방으로 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엄마가 또 이상한 문자 보냈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서린이 누군가에게 보낸 메시지였죠. 내일 밤 8시. 관람차 준비 완료. 관람차에서 뭘 하려는 걸까요? 해옥이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할 거야. 다혜가 방으로 돌아간 후 해옥은 복례에게 전화했습니다. 복례야, 부탁이 있어. 뭐든 말해요, 언니. 내일 무대 담당자 좀 만나게 해줄 수 있어? 축제 무대요? 제가 아는 사람 있어요. 해옥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복례는 바로 이해했죠. 알겠어요. 내일 준비할게요.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해옥은 도윤을 정자로 불렀죠.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죠. 엄마, 부르셨어요? 앉아. 도윤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죠.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리허설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솔직하게 말해.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서린이가 전화했어요. 사고가 났다고. 어떤 사고? 불법으로 들여온 중국산 폭죽이 터졌대요. 정비 직원 한 명이 그 자리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옥은 목걸이가 녹음 중인지 확인했죠.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계속해. 서린이가 말했어요. 지금 신고하면 불법 폭죽 때문에 다 망한다고. 철우 씨도 감옥 가고 축제도 취소되고. 도윤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그래서 신고를 늦추자고 했어요. 아침에 발견된 것처럼 꾸미자고. 너는 뭐라고 했어? 도윤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정신이 없었고 서린이가 돈 문제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얼마나 빚진 거야? 1억이 넘어요. 오락실 확장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해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나약함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지금은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직원 이름은 뭐야? 김진수요. 25살이었대요. 결혼 예정이었다고. 도윤이 흐느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죠. 엄마, 저 때문에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제가 신고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해옥이 일어섰습니다. 도윤도 따라 일어났죠. 엄마, 제가 자수할게요. 아직이야. 먼저 서린이와 철우를 잡아야 해.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옥이 말을 이었죠. 오늘 밤 관람차에서 그들이 날 해치려 할 거야. 뭐라고요? 다혜가 캡처한 문자 봤어. 8시에 관람차에서 끝낸다고.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이젠 엄마한테까지.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해옥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두려웠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 복례가 해옥을 찾아왔습니다. 무대 담당자를 데리고 왔죠. 이분이 김대리예요. 무대 음향 담당이에요. 김대리가 인사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죠. 뭘 도와드릴까요? 해옥이 USB를 건넸습니다. 목걸이에서 옮긴 녹음 파일이었죠. 오늘 밤 8시에 이걸 무대 스피커로 틀어주세요. 이게 뭔데요? 오프닝 음악 테스트예요. 자동 재생으로 설정해주세요. 김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SB를 받았죠.
8시 정각에 틀어드릴게요. 복내가 덧붙였습니다. 가족 공연 리허설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김대리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무대로 가서 세팅을 시작했죠. 오후 5시 철우가 해옥을 찾아왔습니다. 관람차 운영 요원과 함께였죠. 어머님, 관람차 점검하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이상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옥은 따라갔죠. 관람차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우가 운영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3번 곤돌라 문 좀 확인해봐. 좀 이상하다고 들었어. 운영 요원이 곤돌라로 갔습니다. 철우는 그 틈에 다른 곤돌라로 갔죠. 7번 곤돌라였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살폈죠. 해옥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철우가 걸쇠를 만지작거렸죠. CCTV가 그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철우는 모르는 것 같았죠. 손으로 걸쇠를 비틀었습니다. 느슨하게 만들었죠. 이제 됐어. 철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해옥은 못 들은 척했죠. 저녁 6시 해옥은 설인과 철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8시 관람차에서 보자. 그날 밤 일 내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해주겠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설인이었죠. 알겠습니다. 꼭 오세요. 철우도 답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도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너도 와. 가족 모두 있어야 해. 도윤이 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설인에게였죠. 7번 곤돌라 확인했어. 사람 없는 시간 8시 맞아. 해옥은 이 메시지를 몰랐습니다. 도윤이 여전히 설인을 돕고 있다는 것도 몰랐죠. 아니, 사실은 해옥의 지시였습니다. 방조 증거를 확실히 남기라고 했죠. 7시 반 해옥은 집을 나섰습니다. 목걸이를 확인했죠. 완전히 충전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죠. 다혜가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갈래요. 안 돼. 집에 있어. 해옥이 고민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혜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차피 학교 방송부 과제 때문에 축제 영상 찍어야 해요. 다혜가 가방에서 캠코더를 꺼내 보였습니다. 방송부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해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막을 수도 없었죠. 그럼 절대 관람차 가까이는 오지 마. 멀리서만 촬영해.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따로 출발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7시 50분이었죠. 관람차 앞에 설인과 철우가 있었습니다. 도윤도 왔죠. 어머님 오셨네요. 설인의 미소가 차가웠습니다. 철우는 주변을 살폈죠.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타시죠. 설인이 관람차를 가리켰습니다. 7번 곤돌라였죠. 철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곤돌라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가 점점 멀어졌죠. 무대가 작게 보였습니다. 7시 55분 곤돌라가 중간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바람이 세지기 시작했죠. 유리창이 덜컹거렸습니다. 다혜는 캠코더로 곤돌라를 찍었습니다. 네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죠. 손가락으로 녹화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복내가 관람차 근처에 섰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죠. 가방 안에 확성기를 넣어두었습니다. 필요하면 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곤돌라가 거의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설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였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철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대 스피커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김대리가 볼륨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죠. 안전요원들이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무대와 관람차 사이를 주시했죠. 설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걸쇠 쪽으로 손을 뻗었죠. 문 좀 점검해 볼게요.
서린의 손이 걸쇠를 잡았습니다. 느슨해진 걸쇠가 쉽게 움직였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해옥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린이 다가왔죠. 두 손으로 해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서린이 해옥을 열린 문 쪽으로 세게 밀었습니다. 해옥의 몸이 밖으로 기울었죠. 손이 필사적으로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몸의 절반이 곤돌라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철우가 소리쳤습니다. 서린이 다시 밀치려 했죠. 해옥의 손가락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했죠.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윤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지만 움직이지 못했죠. 8시 정각. 무대 스피커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허설 밤의 대화였죠. 오늘은 내가 뒤집었어. 서린의 목소리가 축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위를 올려다봤죠. 입만 닫으면 끝이야. 철우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서린의 손이 멈췄죠. 해옥은 여전히 난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계속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리 미로에서의 대화, 컨테이너 앞에서의 소리, 그리고 도윤의 고백까지. 리허설 밤 신고를 늦추자고 할 때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람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안전요원들이 관람차로 뛰기 시작했죠. 순찰 경찰도 무전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서린이 당황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손이 떨렸죠. 그 순간 도윤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달려가 팔을 잡았죠. 힘껏 당겨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엄마. 해옥이 곤돌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죠. 숨이 거칠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철우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람차가 급히 내려오기 시작했죠. 운영요원이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혜가 캠코더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서린이 해옥을 미는 장면, 해옥이 난간에 매달린 장면, 도윤이 구하는 장면까지 완벽한 증거였죠. 복례가 확성기를 꺼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죠. 관람차에서 사람을 밀었어요. 살인미수예요.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증인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곤돌라가 땅에 닿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전요원과 경찰이 달려들었죠. 꼼짝 마. 서린과 철우가 붙잡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죠. 도윤도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갔습니다. 해옥은 도윤의 부축을 받아 곤돌라에서 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살아있었죠. 다혜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살았어. 해옥의 손에는 아직도 난간을 잡았던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목걸이는 여전히 녹음 중이었죠.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경찰이 서린에게 물었습니다. 이 녹음이 사실입니까? 서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죠. 철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혔고 증거도 명백했죠. 도윤이 해옥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해옥은 아들을 봤습니다. 마지막에 구해준 것은 고마웠지만 그것이 죄를 없애주진 않았죠. 내가 선택한 길이야. 책임져. 경찰차가 세 사람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죠. 축제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엔 충격이 남았죠. 복례가 해옥 옆에 섰습니다. 언니,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살아있는 게 다행이지.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축제장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죠. 해옥은 다혜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제 시작이야. 재판이 남았지. 다혜가 해옥의 팔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할머니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해옥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했죠. 부모가 감옥에 가더라도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이 조용했죠. 해옥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관람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불빛도 꺼져 있었죠. 김진수 씨,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해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청년을 위한 첫걸음이었죠. 무대에서 흘러나온 음성 파일은 경찰이 수사 단서로만 활용했습니다. 법정에서는 CCTV, 문자 캡처, 현장 목격자 진술, 다의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되었죠. 불법 폭죽 관련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정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해옥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죠. 화면에 어젯밤 사건이 나왔습니다. 축제장 관람차에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며느리와 공범이 시어머니를 관람차에서 밀어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불법 폭죽 사고 은폐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라고 했죠. 김진수라는 이름도 언급되었습니다. 다혜가 부엌에서 토스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해옥 옆에 앉았죠. 할머니, 손은 괜찮아요? 해옥이 붕대 감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왔죠. 많이 나았어. 걱정하지 마.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형사 2명이 왔죠. 추가 진술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간단히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해옥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리허설 밤 우연히 들은 대화, 유리 미로와 컨테이너 감금, 그리고 관람차에서의 일까지. 형사들은 꼼꼼히 기록했죠. 목걸이 녹음 파일 분석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더군요. 매일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혜가 작년에 준 선물인데 이렇게 쓸 줄은 몰랐네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도 확인했습니다. 강철우가 곤돌라, 걸쇠를 조작한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컨테이너 개폐 로그도 확보했고요. 또 다른 형사가 말했습니다. 김진수 씨 사건도 재수사 중입니다. 불법 폭죽이 맞는지, 사고 은폐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옥이 물었습니다. 그 청년 가족은 어떻게 지내나요?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닌지 의심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고 계시죠. 해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검사가 찾아왔습니다. 기소 관련 설명을 하러 온 것이죠. 이설인 씨와 강철우 씨는 살인미수, 감금,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추가로 불법 폭죽 관련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도 있습니다. 도윤이는요? 해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겼죠. 도윤 씨는 방조와 신고 지연 가담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백하고 협조적이라 구속은 면했습니다. 다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감옥에 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죠. 일주일 후 도윤이 집에 왔습니다. 보석으로 나온 것이죠.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해옥은 아들을 봤습니다. 여전히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들이었죠. 앉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다혜도 옆에 왔죠. 아빠. 다혜야,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죠. 재판 준비는 하고 있니? 네. 변호사가 선처를 구하겠대요. 제가 마지막에 엄마를 구한 것도 참작 사유가 된다고. 해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받을 벌은 받아야 해. 하지만 다혜를 위해서라도 잘 이겨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했죠. 언론도 관심이 컸습니다. 설인과 철우가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의를 입고 있었죠.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었습니다. 살인미수, 감금, 협박, 과실치사, 증거인멸. 죄목이 길었죠. 해옥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죠. 그날 밤 관람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피고인 이설인이 저를 열린 문 밖으로 밀쳤습니다. 제가 난간을 잡고 버티자 피고인 강철우가 지금이야라고 재촉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 손녀가 촬영한 영상이 있고 수십 명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목걸이 녹음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설인이 해옥을 미는 장면이 선명했죠.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설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문을 점검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CCTV, 녹음, 영상, 목격자 진술 모두 일치했죠.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김진수 사건도 함께 다뤄졌죠. 불법 폭죽이 확인되었고 신고 지연으로 인한 증거인멸도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 공판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이설인, 살인미수 및 과실치사, 증거인멸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설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철우, 살인미수 방조 및 과실치사, 증거인멸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철우는 고개를 떨구었죠. 피고인 민도윤, 방조 및 신고 지연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옥은 가지 않게 되었지만 전가자가 되었죠. 재판이 끝난 후 해옥은 김진수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60대 여성이었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 억울함이 풀렸어요. 두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죄송합니다. 우리 며느리와 아들 때문에.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온 해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음 목걸이가 있었죠.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겠지. 서랍 깊숙이 넣고 닫았습니다. 더는 누를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집에 왔죠. 오락실은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새로 시작할 거라고 했죠. 엄마, 다시 시작하려고요. 제대로. 해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다혜를 위해서라도. 다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 셋이 식탁에 앉았죠. 조용한 저녁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관람차가 보였습니다. 다시 불이 켜졌죠.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일상이 돌아온 것이죠. 다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해옥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밤이 깊어졌습니다. 해옥은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협탁에 있었어요. 여보,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김진수 씨도 억울함이 풀렸고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해옥은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죠. 복례가 첫 손님으로 왔습니다. 언니, 다시 시작하는구나. 그래야지. 살아있으니까. 두 사람이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대추차였죠. 창밖으로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해옥은 생각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살아남았고 진실을 밝혔다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손바닥의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흉터는 남았죠. 난간을 잡았던 그날의 흔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다혜가 학교 가방을 메고 찻집에 들렀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 네. 오늘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영웅이라고 자랑할 거예요.
다혜가 뛰어갔습니다. 해옥은 미소를 지었죠. 관람차는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끝났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지역이나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좋은 기운이 담긴 말로 한 분 한 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삶 곳곳에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